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제로 6곳의 정부 부처로부터 새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와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제1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차관님, 2016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2015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표에 네. 문화융성을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문화융성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바로 3년차 되는 해였는데요. 많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성과도 무척 좋았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특히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로 많이 포커스를 한 그런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 다양한 성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 작년에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사업입니다. 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처음에는 4개 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계속 확산이 돼서 6개의 주요한 핵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작년 2월 달에 발진한 개소를 한 문화창조융합센터, 그다음에 이제 청계천의 옛날 관공사 자리에 들어가게 된 12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예. 문화창조융합벤처단지, 그리고 이제 홍릉에 들어갈 문화창조 아카데미, 그리고 고향과 또 경복궁 옆에 송현동에 들어갈 K 익스피리언스와 K 컬처 밸리라는 소비 공간, 복합적인 소비 공간, 이게 4개 축, 단위로 따지면 6개의 축들이 작년에 부분적으로 개소를 했고 네. 또 예. 17년까지 다 완공을 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적인 구조, 그래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가진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선순환적인 일종의 생산 기지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출범을 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작년의 성과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해내서 제가 좀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밀라노 엑스포, 네. 밀라노 엑스포에서 우리 한식이 세계인들의 곽광을 받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아주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밀라노 엑스포에서 한식을 주제로 한 그 전시장에 2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예. 또한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접해보고 해서 우리 한식이, 문화로서 한식이 세계를 뻗어가 나가는 그런 귀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법들이 작년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산업계의 수건이었던 관광진흥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관광진흥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호텔들 같은 그 주요한 관광 인프라들이 획기적으로 건립될 그런 기대고요. 이거로 인해서 17년까지 15,000명의 순수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가 거의 10년 동안 법 제정을 위해서 고민을 해왔던 공공 디자인법도 작년에 또 통과가 됐고요. 예. 네. 그래서 문화융성의 기초가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간 우리가 끌고 왔던 문화의 날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참여 기업체가 2배로 늘어났고요. 2배로요? 예. 네. 국민들의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의 날이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 이런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됐다는
이 정도가 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네. 네, 네, 참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성과가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지난해 정말 많은 성과가 굵직한 있었네요. 것만 들어도 참 손으로 네. 정말 꼽을 없을 참 많네요. 예. 네, 어제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요, 문화 융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이게 바로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점을 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화 융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또는 성장 동력 확충, 이게 지금 우리 문체부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서, 과업으로서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상당 이 과제를 잡은 거에는 굉장히 맥락이 좀 큰 맥락이 있습니다.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몇 년째 3만 물 고지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IMF 바로 직전에 이제 잠깐 3만 불 들어갔다가 곧바로 10년 넘게 지금 2만 불 고지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석학들이 미래학자나 석학들이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이혜령 선생님부터 해서 많은 예. 분들이 3만 불 고지는 문화로 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화두들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바로 그 화두가 지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 담겨 있고 구체화된 네.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실 기술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렇죠. 상태가 됐기 네. 때문에 제조업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더 이상 경제적인 그런 부가가치를 올리기가 힘들다. 예. 예,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제조업의 그런 우리 상품들이 기술력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일단 선진국 대열에 비슷하게 쫓아갔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선진국 간의 기술력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다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문화적인 감성과 창의력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문화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체부가 역점적으로 끌고 왔던 문화의 산업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업을 문화로서 재무장을 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 똑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적인 문화적인 감성을 입힌 디자인적인 고민을 했을 경우 제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네.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미 학자들이 석학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사회를 예견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화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문화의 산업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3만 불 고지를 넘어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미래동력 어떤 확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사실 문화의 산업화는 사실 우리 문체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콘텐츠 산업이었고 관광 산업 가장 대표적인 산업군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두 개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지원 정책을 개발했고 지원 정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장르별로 국한이 됐었습니다. 지원 정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뚝뚝 아, 예. 네.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이 돼서 거의 13%가 넘는 매년 성장률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은 계속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한 4.5%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 장르별로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콘텐츠나 아니면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예. 좀 든 예.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은 화두가 융합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르별로 구분돼 있던 것을 서로 넘나들면서 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너지 있는 그리고 참신한 그런 예.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예. 라는 차원에서 융합 콘텐츠를 화두로 잡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세하게 설명드린 문화창조 융합 벨트가 바로 그 융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근거지로 지금 발전을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일을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장르별 지원 정책은 포기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지금 게임 예를 들어 웹툰이 또 굉장히 화두가 요즘, 네, 화두가 인기를 되고 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첨단 새로운 기술로 재무장을 시켜서 융합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거의 융합 콘텐츠 같은 그런 파괴력 내지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도를 갖출 수 있도록 네. 예를 들어 가상현실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게임을 엮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신기술인 뭐 대용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첨단 기법을 쓸 수 네. 있는 네. 네네 그런 또 이제 우리가 제작 장치를 예.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면은 말 그대로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예.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웹툰도 계속 진화를 시켜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웹툰에도 또 이제 동영상도 집어넣고 예. 네. 드라마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가미되고요. 예, 네. 예. 그것도 일종의 융합 콘텐츠 형태를 이제 지향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문화의 산업화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창조 융합센터라든가 그런 어떤 벤처 단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것들이 문화의 산업화의 어떤 사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해주신 이 문화창조 융합 벨트 사업 중에 지난해 말에 지금 문화창조 융합센터와 단지가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좀 운영이 될까요 앞으로? 앞으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개소를 한 게 센터하고 네. 2월 달에 센터, 12월 달에 벤처 단지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올해는 이것을 고도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 그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지금 빠져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성장 동력으로서 성장 동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기획, 제작 이런 것을 위한 업체들 벤처 업체들 들어왔고 또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아카데미 그 교육생들을 다 예. 모집을 끝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 베이스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한 벤처 단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제도가 있고 또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껏 아이디어와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시설과 공간을 줬고 또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해외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그리고 유통망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상품을 알려주고 또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자금 지원이나 또 회계, 법률 이런 서비스들을 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융합벨트의 그 고도화를 올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예. 금융에 관련된 지원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네. 어떤 성과를 내겠다 네, 이런 네, 계획을 갖고 네.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겠다는 예, 겁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에 또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문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면 굉장히 큰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원래 출범은 각 지역에 18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약간 달리 출발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18개 중에는 18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별로 주력 산업, 주력 사업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그렇죠. 자기의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출발을 했고요. 네. 예. 우리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콘텐츠에 국한을 해서 네. 이 콘텐츠의 선순환적인 완결적인 기획부터 제작, 유통, 소비까지 선순환 구조로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서로 접점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사실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또 했습니다. 예.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뭔고 하니 18개 지역센터 중에 보면은 문화 쪽으로 굉장히 오리엔티드가 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 네. 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CJ가 문화를 표방했고요. 네. 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IT에 기반을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문화 콘텐츠에 다 소용이 되는 예. 그런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지역센터 그 혁신센터 간에 서로 같이 하는 사업들이 같이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각각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멘토링을 같이 풀로 이용도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풀로 해서 같이 네. 하고 이런 걸 더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자 간에 TF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 TF에서 계속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지역혁신센터가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서로의 자원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뭐 자체적으로 제작도 되고 소비되고 이제 유통까지 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 진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정말 성공적인 콘텐츠를 자리 잡게 되면 또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어떤 그런 강점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할 정도로 벤처 단지의 K-비즈라는 그 지원 조직을 이미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또 해외 마케팅은 또 사실 또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아주 다양한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예. 예.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러 가지 유통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몰 24라는 역 직구 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와 협업을 해서 저희 문화창조융합벨트나 또 다른 이제 콘텐츠 분야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또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수 문화 상품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 문화 상품들도 같이 거기에 올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류를 통해서 한류가 일종의 경제적인 영역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류 공연 같은 거 나갈 때 우리의 상품들이 한꺼번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공동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2문화원이 전 세계 28개가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 또 코리아 센터라고 우리 문화 관련 예를 들어서 콘텐츠 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이런 데들을 묶어서 저희가 코리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 문화원들 공간 안에 코리아 센터 내에 바로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도 같이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까 차관님께서 이제 문화의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의 문화화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용됐던 산업의 문화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그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원관이 창조 경제의 가시화하는 문화의 해답이 있다 예. 하면서 창가 문답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통령님이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작년에 우문현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그 문제 해결 현장의 현장에 답이 답이 있다. 있다. 예, 예. 근데 작년에 우문현답을 말씀하시고 올해는 창가 문답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창조 경제의 핵은 바로 문화로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창가 문답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의 창의력, 문화의 감성이 산업 곳곳에 녹아 들어가야지만이 창의력을 통한 새로운 제품 개발 내지는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네. 이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만 말씀드리면은 예술인 300인을 1000개 기업에 보내려고 합니다. 예술인들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네요. 예. 300개 기업에 네네. 1000명의 예술인을 파견을 시켜서요. 네. 그 사람들이 제품 개발하고 경영하고 할 때 문화예술의 그 창의성을 경영인들 내지는 직장인들에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전파를 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직 문화, 기업의 조직 문화에 문화로서 새로운 유연성을 좀 불러일으키고 네. 또 창의성을 집어넣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에 저희가 문화예술 강사들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시킴으로써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를 감성적으로 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생산 현장에 녹아들게 하고요. 또한 찾아가는 문화 행사도 문화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통해서 산업 전체가 문화의 감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산업의 문화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제1차관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